2부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육아론기가 육아사지론에 대해서 쓰여졌던 동아시아의 주석서들을 이제 견해들을 취사해서 편찬한 거죠. 편찬. 이제 dun륜이라는 신라 승려가 편찬한 것이다. 요 정도 이제 성격을 알겠는데, 그 전에 그 육아론기가 주석을 하고 있는 육아사지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김성천 선생님께 여쭙고 한번 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도에 금강대학교에서 육아사지론에 대해서 크게 국제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슈미트하우젠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 이제 유식학의 대가들이 오셔서 국제학술대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때 김성천 선생님도 발표를 하시고, 그 성과물이 하버드 오리엔탈 시리즈, 하버드 동해학 총서에 실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저는 육아론기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에서 요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2008년도 기억까지 이제 막 떠올라가지고, 예, 한번 육아사지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문헌은 뭐 제목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육아사,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이죠. 요가 수행자들의 그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요. 그리고 이 책이 아마도 육아행파 문헌 중에서는 가장 그 오래된 그런 문헌이자 가장 권위가 있는 문헌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한역으로 이제 100권 정도니까 신수대장경으로 한 권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그 중간 사상에도 이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방대한 문헌이 하나가 있고, 유보도 이제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학파마다 이런 백과사전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한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사지론 자체는 이제 전승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요. 한역 전통에 따르면 이제 미륵보살이 설하고 무차기 그것을 이제 문자와 기록했다, 뭐 이렇게 전승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방대한 양이고 해서 한 사람의 저작으로는 보기 힘들고요. 아마도 그 이전에 육아행파 무차기 이전에 그 유통되고 있던 문헌까지 합한 학파적인 저작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현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육아사지론 자체는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본지분이라고 해서요. 한역으로는 한 50권에 달하는 부분이 제일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계론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오식신사응지부터 무효의 열반지까지 총 17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3지, 14지인가요? 가 성문지와 보살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또한 본지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성문지는 전통적인 수행과 사상을 다루고 있고요. 보살지는 대승의 수행과 사상을 다루고 있어서 이 두 부분이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그런 어떤 문헌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성문지와 보살지는 티벳역에서는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독립적으로 유통이 되었던 그런 문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성문지와 보살지에는 육아사지론, 그러니까 육아행파의 고유한 사상이라고 하는 유식사상, 그 다음에 아레아식설, 그 다음에 삼성설 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육아행파 문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전통적인 어떤 수행법과 사상 혹은 대승적인 수행법과 사상을 물론 육아행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 학파에서 만들었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육아행파 손에 의해 가지고 아마도 무차기 주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차기 주도를 해서 편집되면서 육아행파 문헌으로 이제 편입이 된 그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 육아행파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육아사지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중간학파가 마디야미카 하면 산스크리트로는 중론을 따르는 사람들 뭐 이런 이제 의미도 가지고 그 있는 것이 비가사도 똑같이 그렇죠. 대비가사로. 예. 대비가사론을 따르는 예, 사람들. 예, 그래서 예. 육아행파 자체가 이제 육아사지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육아행파 문헌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는 전통적인 추석의 방법, 아까 백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적인 추석의 방법으로는 이 성문지와 보살지의 사상을 유식 사상이나 아리아식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재해석을 해내는 그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좀 고심을 한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원래는 그 성문지나 보살지에는 아리아식설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식 사상도 없는데 후대 학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성문지나 보살지에서 그런 것들을 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뭐랄까요? 심오한 의미를 밝힌다라는 그 구어하의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문지나 보살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육아사지론 전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중국 동아시아 쪽은 잘 모릅니다만 역시 그런 흔적들이 몇 군데서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 거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렇고요. 현대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슈미타우젠이라고 하는 분의 연구가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워낙 그 현대 육아 사지론을 연구하는 방법은 일본의 이제 초창기에 우이나 이런 것들이 20세기 초에 이제 연구한 업적도 있는데요. 역시 60년대, 70년대 이후에 그 슈미타우젠의 그 연구가 가장 육아사지론을 재발견했다. 현대에 들어서 육아사지론을 재발견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그야말로 독보적인 업적을 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육아사지론 연구에 굉장히 매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육아사지론이 굉장히 방대한 문헌이어가지고 한 사람이 이 책 전체를 연구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주로 본지부는 산스크리트가 다 남아 있습니다. 거의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나 한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이제 슈미타우젠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분 해서 연구하는 경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를 총 집대성한 게 아까 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도에 건강대학교가 개최한 그 학술 대회와 그 이후에도 이 많은 여러 학자들의 이제 논문을 받아가지고 33편, 34편의 논문을 이제 모아서 하버드 오리엔탈 시리즈로 이렇게 출판을 했죠. 일부가 한국어 번역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육아사지론 연구를 총결산하고 앞으로 이런저런 방향으로 육아사지론의 이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네. 되겠네요. 그러면은 일부 이제 2부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륜의 육아론기가 사실은 아까 표에서도 보여주셨다시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7, 8세기? 7, 8세기 당시에 저희가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담고 있는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한국 그 스님들을 의견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연구를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육아론기와 같은 문헌을 통해서 한국 불교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텍스트를 놓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생님. 그걸 제가 글쎄 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지만은 그거가 일단은 텍스트가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오탈자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육아사지론이라는 게 100권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문헌인데 문구 하나하나에다 주석을 다는 게 아니고
큰 단락 하나를 통째로 이거는 어떤 주제를 논한 거라면 탁 끊어서 거기서 쟁점이 되는 어떤 문구에 대해서만 주석을 달면서 그거에 대한 각 논사들의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그 문장을 읽기 위해서 수문 해석해준 수문 해석이라는 게 문장을 따라가면서 해석한다는 게 어떤 경전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문장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면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야지 그걸 어떻게 끊어 읽었다 자기는 그런 거가 다 드러나는 건데 이건 그런 게 아니야. 큰 단락 안에 어떤 특정한 문구가 굉장히 쟁점이 돼가지고 논쟁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주석 하나하나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뭘 주제를 뽑아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를 다루는지 잘 파악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어렵고 오탈자가 일단 많고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떤 한 사람의 사상을 연구하기에는 그게 다 끊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가 이렇게 종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전의 문구를 둘러싼 각 논사의 사상들을 이렇게 해석을 탁 모아놓은 건데 우리가 거기서 누구를 연구한다 할 때 그 사람이 그 주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길고 일관된 진술을 해놓은 게 있으면 논문을 쓰기가 좋지만 주석서에 인용된 걸 가지고 누군가의 사상을 연구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논문으로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학자들에게 많은 논문을 쓰기를 강요하는 그런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에 가지고 논문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읽는 거는 누구나 읽어도 자기가 꼭 아는 것 같은 그런 문헌은 많이 읽어. 그러나 이런 거는 학자들이 뭔가 이렇게 약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으면은 읽을 수가 없는 문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방대하고 어렵고 친절하지 않은 주석서야, 글이야. 왜냐면 다 아는 건 자기는 더 이상 안 쓰고 문제되는 것만 딱 쓰고 그 문제가 왜 철학적으로 중요한지를 뭐 앞뒤로 막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연구해서 들여다봐야지만 아 이게 이래서 이 사람이 이걸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런데 이 문헌은 정말로 육아사지론이라는 거가 굉장히 이거는 유식학 문헌이라기보다는 불교 교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습득해야 되는 기본 교설들이 쫙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 육아사지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 교리서에서 누구나 다 읽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주석서로서 그렇게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 진짜 동아시아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우리 옛날에는 솔직히 뭐 국경 개념도 없고 뭐 누가 나는 중국인이고 이 사람은 신라인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 주석서 안에 그래도 그 신라 사람이라고 경사도 그런 거 없어. 그냥 정말로 코스모폴리탄들이 딱 모여서 그냥 보편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되면 그냥 그런 거 없이 막 천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던 시절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그 말하자면 철학 연구사, 이게 유식학 연구사 또는 불교 교리 연구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과 같은 그런 학자들한테 이제 논문을 많이 쓰게 하는 풍토에서는 논문 쓰기가 어렵고 그런데다가 이제 유식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런 문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근데 많이 연구를 하면은 좋죠. 그리고 기왕에 그러한 중요한 문헌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주석서를 정권에 대한 주석서를 쓴 스님이 어지간해 한국 스님이라는데 뭔가 이렇게 의무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물론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그때는 그래도 그게 뭐 지금 2세대란 말이 더 이제 더 와닿고 이게 그게
육아사지론 본문을 독법에 대한 주석이 전혀 없고 이제 논쟁별로 모아놨다는 쟁점별로 하는 거. 말씀이니까 근데 오히려 논문을 쓰기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보이면은 육아사지론에 자기가 좀 궁금한 부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딱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논사들의 의견을 여기다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는 제 얘기가 절대- 그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그 문헌에 대해서 조금 진득하게 네. 좀 지루하더라도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육아사지론이 아니라 육아론 기가 어려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석이 친절한 주석이 아니라 각 스님마다 문체도 다른데 맞아요. 그걸 막 뽑아놓으면은 막 문장도 좋은 문장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어렵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긴 거는 주석이 좀 길다 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논문이라니까요. 그래서 논문거리가 왜냐하면 어떤 쟁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해석들이 중요한 어떤 논리적인 문제 가지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딱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논문 하나하나가 다 논문 주제가 돼요. 그래서 네. 논문 쓰기 좋은 오히려 주석서지. 아유, 이거 육아사지론도 그렇고 육아론기도 이거 책 자체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많이 생기는데 우선은 너무 시간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요. 1부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2부로 넘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